엄마, 제발 그 상스러운 냄새 좀 그만 풍기세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았다. 상스러운 냄새. 내 30년 인생이 상스러운 냄새라니. 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댁 어른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보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새벽 5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기름솥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골목을 깨운다. 지글지글.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도 맛있게 해야지. 손톱 사이사이까지 된 기름 냄새. 머리카락 끝까지 스며든 튀김 냄새. 나에게는 30년 인생의 증표다. 새 아이를 키운 자랑스러운 흔적이다. 첫 손님이 들어온다. 단골 김 아저씨가 김밥 한 줄을 주문한다. 사장님, 오늘도 손맛이 끝내주네요. 이런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힘이 난다. 기름에 튀겨낸 순대, 바삭한 튀김, 쫄깃한 떡볶이. 모든 음식에 내 정성이 스며 있다. 많이 드세요. 든든해야 하루가 힘나죠. 오후 3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분식집을 찾는다.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배가 불러야지. 하지만 집에서는 다르다. 막내딸 은영이가 코를 찡그린다. 엄마, 또 그 냄새 나요. 친구들 오는데 창피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하지만 애써 웃어본다. 미안해. 은영아, 엄마가 샤워 좀 더 할게.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본다. 거칠어진 손, 기름 냄새가 밴 옷.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왜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 밤늦게 분식집 정리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기름솥에 불을 끈다. 지글거리던 소리가 멈춘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닌다. 나에게는 삶의 냄새다. 아이들에게는 창피한 냄새일지라도 내일도 맛있게 해야지. 작은 소망을 품고 하루를 마감한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 냄새의 의미를 알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엄마, 큰일 났어요. 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분식집으로 뛰어들어온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무슨 일이야? 결혼해요. 저 결혼한다고요. 눈이 동그래진다. 막내딸의 결혼 소식.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다. 누구랑? 어떤 사람이야? 대기업 임원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30년 동안 기름, 냄새 속에서 키운 딸이 드디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연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어머, 사장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우리 막내가 결혼해요. 대기업 임원하는 좋은 분이랑요. 아주머니들의 축하가 쏟아진다. 어머나, 정말 축하해요. 사장님 복이 많으시네요. 이제 사모님 어머니 되시는 거네요. 어깨가 으쓱해진다. 평생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았지만 이제 당당해질 수 있다. 딸이 출세했으니까.
오후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다. 우리 은영이 결혼해. 어떻게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났는지 몰라. 축하해, 명자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가슴이 뜨거워진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솥 앞에 선 시간들. 손에 댈지도 셀 수 없이 입은 화상들.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저녁에 은영이와 함께 내단을 준비한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행복한 눈물이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잔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다. 드디어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은영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분식집 사장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샵샵 챕터 3 불길한 한마디. 일주일 후 은영이가 예비 시댁 어른들을 만나고 온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딸을 기다린다. 어떻더라? 시댁 분들이 좋아하시더라? 은영이의 표정이 어둡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엄마, 하나만 부탁할게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뭔데? 제발 기름, 냄새 풍기고 다니지 마세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귀를 의심한다. 뭐라고? 결혼식 때 체면 좀 세워주세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다. 30년 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것이 된다. 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이해해요. 제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잖아요. 격에 맞아야죠.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한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린다.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은영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혼자 남는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손을 들여다본다. 기름에 절은 손톱, 화상 자국들.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날 밤 평소보다 오래 샤워한다. 비누를 3번이나 바르고 문지른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하다. 피부 속 깊숙이 모공 하나하나에 스며든 30년의 냄새다. 정말 이상한 냄새일까? 내 옷을 킁킁 맡아본다. 평소에는 못 느꼈던 기름 냄새가 확실히 난다. 은영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조심스러워진다. 손님들 앞에서도 위축된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기름 냄새가 이제는 숨기고 싶은 것이 되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중요한 날이다.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떡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서 맞췄고 손수 만든 전도 정갈하게 포장했다. 내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하다. 고급 한정식집, 처음 와보는 곳이다. 웨이터들이 공손히 인사한다. 예비 사돈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은영이 어머니입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아, 네. 앉으세요. 준비해온 상자를 내놓는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떡이랑 제가 직접 만든 전이에요. 그 순간 은영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상자를 받으며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아, 네. 고마워요. 하지만 곧바로 상자를 한쪽으로 밀어놓는다.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식사가 시작된다. 대화는 주로 예비 사돈들 위주로 흘러간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한다. 저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은영이도 착하고 예쁘던데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인다. 하지만 느낀다. 미묘한 거리감을.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 귀에 속삭인다. 어머니, 기름 냄새 너무 나요.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 정확히 들린다. 얼굴이 화끈해진다. 손이 떨린다. 은영이도 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진다. 눈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 비누를 계속 발라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다. 거울 속 내가 초라해 보인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예비 사돈들의 인사는 형식적이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갑다. 내가 준비한 떡과 전 상자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은영아, 오늘 괜찮았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깜짝 놀란다. 왜 그래? 엄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상스러운 냄새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은영이의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상스러운 냄새. 30년 인생의 흔적이 상스러운 냄새라니. 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요. 시어머니께서 코 막으시는 거 못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인영이는 멈추지 않는다. 엄마, 제발 이 상스러운 냄새 좀 그만 풍기세요. 그러더니 인영이가 내 팔을 잡아 끈다. 거칠게, 모욕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는 오지 마세요. 정말 창피해요. 딸에게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키운 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은영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창피를 끼쳤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기름, 냄새 풍기는 분식집 아줌마,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된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키웠어야 했는데? 몰라요. 그냥 제발 냄새 좀 그만 나게 해요. 은영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거실에 혼자 남는다. 내 손을 내려다본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러운 손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은영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상스러운 냄새, 창피한 엄마. 분식집에 나와서도 평소와 다르다. 기름솥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이 무겁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단골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손님들이 김밥을 주문해도 튀김을 달라고 해도 예전 같은 기쁨이 없다. 오후에 은영이가 나타난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다. 엄마, 어제 떡이랑 전 상자 버려졌대요. 가슴이 찔끔한다.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버려졌다니. 시어머니께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목이 메어온다. 내일 다시 가서 사과해야 해요. 엄마가 실례를 범했다고. 사과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냄새 나는 음식 가져다 주고 분위기 망친 거요.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날 저녁 준비했던 떡 상자를 열어본다. 정성스럽게 포장했던 떡들이 그대로 있다. 한 입 베어 물어본다. 달콤하고 쫄깃하다. 나쁘지 않은 맛이다. 기름에 튀긴 전도 맛본다. 바삭하고 고소하다. 동네 사람들이 늘 맛있다고 하는 맛 그대로다. 정말 이상한 걸까?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까? 밤늦게 분식집 정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기름솥을 닦으면서 고구들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딸에게는 창피한 것이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늘을 원망한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샵샵 챕터 7 병실의 고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인다. 결국 쓰러지고 만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웃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건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다. 병실에서 눈을 뜬다. 천장이 하얗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다가온다. 겨우 몸을 일으킨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하시던데요. 기억을 되살려 본다. 은영이와 싸운 일. 떡 상자가 버려진 일.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은영이가 병실에 나타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아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이 안아주기를 바란다. 위로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영이는 차갑다. 내일 태어나면 바로 시댁에 가서 사과하세요. 가슴이 또다시 아파온다. 사과를?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요. 결혼이 취소될까봐 걱정이에요. 믿을 수 없다. 딸이 병문안을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인가? 은영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당연하죠. 엄마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눈에 눈물이 흐른다. 서러움이 복받쳐 온다.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건 엄마 혼자 한 생각이에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차가운 말들이 내 가슴에 박힌다. 30년 모성애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은영이가 나간 후 혼자 운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빛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한다. 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버림받았는데 샵샵 챕터 8 혼자 남은 분식집. 퇴원한 나 집으로 돌아오니 적막하다. 은영이는 이미 시댁에 사과하러 갔다. 나 없이 분식집 문을 연다. 며칠 안 열었더니 공기가 답답하다. 기름솥에 불을 지핀다.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가 들리지만 예전 같지 않다. 첫 손님이 들어온다. 단골리 아주머니다. 어머, 사장님, 며칠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갔었어요? 아,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게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요. 몸 조심하세요. 따뜻한 말이지만 내 마음은 차갑다. 김밥을 말면서도 기계적이다. 예전처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오후에 은영이가 전화를 한다. 엄마, 다행히 용서받았어요. 결혼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대요.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기쁨은 없다. 그래, 다행이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시댁 어른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전화를 끊은 후 허탈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일까? 딸의 결혼이 성사되는 게 이렇게 쓸쓸할까?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찾아온다. 평소처럼 떡볶이를 주문하고 김밥을 사간다. 아이들도 와서 간식을 먹는다. 사장님,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의 맛을 찾는다. 기름 냄새를 마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한다. 밤이 깊어가자 마지막 손님이 나간다. 혼자 남아 정리를 한다. 기름솥을 닦고 도마를 씻고 바닥을 걸레질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기름 냄새가 밴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이 모든 게 30년 인생의 흔적이다. 기름솥 앞에 다시 앉는다. 내일도 이 자리에 서야 한다.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손님들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다. 내 아이들 밥 먹이던 이 냄새. 깊은 한숨을 쉰다. 결국 나 혼자 삼킬 팔자였구나. 분식집의 불이 꺼진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 삶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